네, 안녕하십니까. 특수경매훈련단장 유치권 콜럼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재밌는 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경비 용역 세워 유치권 완전히 없앤 찜질방 하는 이제 제목인데, 여러분들께서 그 공장 경매하러 가서 보면 공장은 꼭 경비원들이 나와 있죠. 공장 전부 다 이제 경비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은행에서 보낸 그 경비 용역 업체와 계약한 업체에서 보낸 경비원입니다. 이 공장 중에서도 기계 기구가 경매에 포함돼 가지고 그것이 잃어버릴 경우 이제 은행이 손해 보는 그런 케이스인 공장에 경비 용역을 세우는데, 이것도 이제 경비 용역을 세우긴 세우는데 채권자가 경비 용역을 뭐 세운 걸로 보면 이제 은행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음. 근데 이것은 제가 인제 요청을 했어요. 찜질방에 대한 경비를 해 달라. 자, 자세한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좋아요, 구독, 추천 진짜 억수로 힘이 됩니다. 자, 제가 하는 대면 강의가 2월 8일 수요일 날 오후 2시, 그리고 목요일 날 오후 2 시부터 3 시간씩 서초동 1570-2 번지 3 층 에서 강의를 합니다. 드디어 뭐 대면 강의가 시작돼서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물건을 경비 용역을 세워서 유치권을 완전히 없앴느냐. 수원지방법원 2008타경 28785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성경아파트 101동 상가 지하층 101호, 102호 돼 있는데 지하층 전부 다입니다. 지하층 전부 다가 이제 그 면적이 435평인가 이렇게 됩니다. 찜질방 치고서는 규모가 좀 작은 찜질방이지만 위치는 나쁘지가 않아요. 이제 문제는 감정가가 26억 3,300만 원인데 이게 최저 매각가가 5억 2,018만 원까지 5억 5,218만 원까지 굉장히 한없이 이제 떨어졌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파란 하늘색 표가 있는 여기가 이제 이 찜질방이 위치한 자리입니다. 이 목욕탕의 위치는 말이죠, 아파트 단지, 또 특히 열병합 발전 시설이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에서는 진짜 운영이 쉽지 않고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남자분들은 그 목욕탕에 안 가요. 지금 도우물이 열병합 발전하는 데서는 도우물이 콸콸 나오죠. 도우물이 콸콸 나오니까 전부 집에서 그냥 욕조에다 물 받아 놓고 목욕하고 뭐 그러고 말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제 목욕탕이 잘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위성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 찜질방 주변에는 아파트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주 작게 보이는 것들은 뭐 단독주택, 뭐 완룸텔, 뭐 이 빌라 이런 것들이지 아파트는 별로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교와 대학병원이 있는데 여기 이제 바로 위에 있는 게 아주대학하고 아주대학 부속병원입니다. 이게 찜질방 영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대학교가 있으면은 그 주변은 저절로 이제 유흥가가 이제 만들어지고, 또 여기는 또 이제 아주대 병원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대형 병원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 찜질방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 단독주택 원룸 밀집 지역 이것도 이제 좋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부근 같은 곳은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손님을 많이 흡인할 수가 있습니다. 잡아당길 수가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위치는 꽤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팔리는? 위치도 좋고 가격도 뭐 찜질방 목욕탕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여기 뭐 유치권 신고 있음 해가지고 전부 10명이 유치권 신고를 했습니다. 10명이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유치권 신고한 금액이 16억 125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유치권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 진짜 유치권 뭐 진짜 공사비 못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공사비 뭐 시나무게가 2억 5,500이나 뭐 또 큐닉스로부터 뭐 2억 6천 그다음에 송경호로부터 뭐 9억 5천만 원 이렇게 이건 말이죠 전부 엉터리예요. 그래서 왜 제가 엉터리라고 하냐면은 이 송경옥이라고 하는 분은 실제 소유자입니다. 실제 소유자. 다른 이제 바지 사장 이름으로 자기가 하다가 바지 사장 이름으로 이제 낙찰을 받게 만들어 가지고 또 실제 자기가 운영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큐닉스 이게도 공사 대금 별로 없고 신명옥 이런 분도 뭐 공사되면 경찰에 뭐 고소할 때는 뭐 8, 9천만 원 했다가 뭐 나중에는 2억 5천만 원 하고 이게 아주 뭐 종잡을 수 없는 공사비입니다. 이 유치권 신고 금액이 전부 16억 1250만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말이죠. 그렇게 많이 나와도 26억씩 나와도 이게 지금 뭐 그게 지금 5억 뭐 5억 몇 천만 원 하게 되면은 이 감정가의 20%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예, 이런 이제 유치권 신고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참 엄청나게 떨어졌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이분들 대부분이 뭐 허위의 유치권입니다. 결국은 이제 유치권을 모르는 사람은 아주 응찰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은 이 가격이 말이죠. 뭐 26억짜리가 뭐 5억하고 되니까 이 떨어진 가격은 여러분들 엄청나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음? 저는 이 가격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요리하지 하고서 여러 궁리 하다가 이게 물건을 확실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박 2통을 사들고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이게 여기는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 상가관리사무소가 따로 있는데 이 상가관리소장님 만나니까 저하고 나이가 동갑내기, 말도 잘 통하고 음, 앞으로 이제 전폭적인 협조를 서로 이제 해준다 하는 걸로 의견이 맞춰졌어요. 여기 지금 이 찜질방도 밀린 관리비가 말이죠. 뭐 굉장히 많아요. 한 6천만 원 정도 돼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도 낙찰인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주 여기에서 제가 반가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찜질방의 열쇠는 관리소장님 혼자서 소지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한번 보십시다 해가지고 관리소장님한테 열쇠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찜질방 목욕탕이 말이죠.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어 저는 이때도 찜질방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면적이 이것보다 한 2배 반 정도, 한 1000평 정도, 전용 면적이 한 1000평 정도 되는 찜질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목욕탕을 제가 찜질방을 하면서 한 4억을 들여서 고쳤는데, 지금 이 찜질방처럼 그렇게 새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1순위가 삼성생명이고 2순위가 이제 노량새마을금고인데 이 노량새마을금고가 지금 심각하게 전개가 됐어요. 이게 지금 1순위가 3억 9천만 원이고 이제 2순위 노량새마을금고가 2억 1천만 원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6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이 경매가 오래 끌어가지고서 노량새마을금고에서 이번에 이제 팔리지 않으면은 이번에 팔려도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대출을 담당한 직원에 대해서 문책인사까지 그 아주 들먹일 판국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간 겁니다. 예, 현재 대출 담당 직원이 제 사무실까지 찾아오는 상황까지 이렇게 돼. 젊은 분이 이제 찾아와서 뭐 반갑기도 하고 뭐 고맙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저도 장사잖아요. 장사가 쉽게 빨리 많이 남아야죠. 그래서 좋다. 내가 낙찰을 받을 테니까 그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을 맞추어서 맞추어서 응찰하겠다. 그 조건이 뭐냐? 내가 내일 낙찰을 받게 되면은 그날부터 이 새마을금고에서 경비용역회사에 경비를 세우는 그런 조건이다. 물론 비용은 내가 부담을 하는데 이 언제까지 경비에 세우느냐? 유치권자의 인도명령을 받아서 내줬을 때까지 경비를 세우는 조건이다. 입찰 전날 밤에 좀 늦게 이 조건이 해결됐습니다. 그 조건 해결 안 됐으면 저는 입찰 보러 안 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조건이 해결돼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 그 시간에 바로 한국경비용역회사하고 노량새마을금고하고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경비원이 딱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면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보내라고. 그래서 바로 왔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오시는 그 경비원 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80대 노인들입니다. 이 80대 노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딱 지키고 있으면요, 어디 건들지 오지도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혹시 뭐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도 젊은 사람들이 유리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거 온 거를 딱 보고 제가 유치권 권리 배제 신청서를 냈습니다. 자, 유치권 권리 배제 신청, 여러분 인도명령 신청을 할 때에는 그렇게 이름이 다 안 들어갔는데, 이 유치권 권리 배제는 어떤 그 결론을 얻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결정문이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다 들어가도 한 장에 다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이게 매각 물건의 형사자 유치권이 없다. 그러니까 유치권 권리를 배제해 달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뭐 유치권 권리 배제 신청을 채권자들이 많이 하죠. 그러나 뭐 낙찰인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한 규정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집행부문에 유치권 권리를 신고한 이들 10명은 어느 누구도 유치물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의 이 상가 지하층 101호 102호 SK 목욕탕을 점유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도 점유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점유를 하지 않고 있는 걸 뭘로 입증할 수 있냐면은, 자, 수원법원 소속 집행관이 2008년 6월 19일 같은 해 6월 24일 위에 걸쳐서 현황 조사차 갔는데 폐문 부재로 목욕탕 문은 잠가져 있었고 점유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거 누구한테 확인을 받았겠어요? 관리사무소장한테 확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집행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로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신고하신 분들은 아무도 이 사건 부동산은 목욕탕 점유하지 않으므로 유치권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자, 하나는 이제 바로 어제 생긴 문제죠. 현재 근저당권자 노들 새마을금고, 제가 이제 이부터 가서 노량진에 있는 새마을금고인데 이름은 노들 새마을금고입니다. 경비 영역을 통한 점유 사실. 누가 거기 지키고 있느냐? 현재는 근저당권자의 노들 새마을금고가 한국종합경비용역회사에 경비를 의뢰해서 경비원 2사람이 주야 교대로 이 목욕탕을 지키고 있다. 자, 근저당 채권자 노들 새마을금고는 이 유치권자들이 목욕탕에 난입해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보일러 등 중요한 기계 설비를 훼손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사항이 발생해서 기계나 시설이 훼손되는 경우 낙찰받은 사람이 감액 신청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비 용역을 고용한 것이다. 그래서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이 노들새마을금고에서 고용한 경비원들이 이 목욕탕을 점유하고 있고, 유치권이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도 점유하고 있지 않다. 응?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규정한 유치권자가 아니다 하는 얘기. 민사집행법 91조 제5항은 뭡니까? 유치권은 낙찰인이 인수하게 돼 있어요. 그걸 노리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공사대금이다. 이 공사대금도 엉터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자인 김중희하고 공사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또 엉뚱한 김수호라고 하는 사람하고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 이상은 물권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물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사망은 여러 가지 허위 신고한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 주인은 이거 저렴하게 자기가 경락받기 위해서 허위 유치권 신고를 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일반 채권자로 이 목욕탕 공사와는 무관하고, 이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해서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다. 또 오창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은 이 유치권 양도 양수 계약서는 전부 허위다. 공사 대금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서 서명 단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유치권이 없으니까 인도명령을 속히 내려달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제 입증 방법이 근저당권자와 경비용역업체의 경비계약서, 경비원 두 사람의 인적사항 각 일부. 이렇게 이제 경비원 영역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법원에서 경비 쓰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게 되면은 점유를 누가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될 수가 있겠죠. 인도명의 신청, 지금 여러분들 보신 유치권 권리 배제 신청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인도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 권리 배제 신청은 한 장에 10명을 다 써도 되지만은 인도명령 신청할 때 한 장에 한 사람만 쓰는 게 좋아요. 이거 인도명령 신청하고 한 5일 지나니까 바로 결정문이 날아왔습니다. 결정문이 날아와가지고 이제 이 쫓겨날 신세인데, 이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어떠냐? 한번 그 앞에 바로 앞에 식당이 있어요. 그 점심 먹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지들끼리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하는 말이 한 10억만 주면은 우리가 잘 정리해 줄 텐데 고집 부린다. 그런데 80세 노인 두 분이 경비를 쓰고 계시니까 말도 못하고 아주 심부름만 종일 잘하다가 이 돌아가는 이게 유치권자들의 아주 업무가 됐어요. 이게 지하실 입구에 문은 열어놓고 찜질방 문은 아주 닫아놨는데, 찜질방 문 바로 앞에는 항상 경비 있으시는 분들 좌석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치권자들이 교대로 앉아있는 참 이상한 풍경입니다. 인도 명령 가지고서 인도 집행 신청을 했더니 집행관 사무원이 개고차 나왔다가 하는 말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이 유치권 신고가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고 집행을 하겠노라. 그 말을 저한테 해가지고 저한테 아주 눈물 나게 혼이 났습니다. 왜? 판사가 이 사람들 유치권 없다고 집행하라고 인도명 결정 내려준 거 아니냐? 그런데 당신이 뭐라고 그걸 또 연구를 붙잡고 연구를 해가지고 집행한단 말이냐 했더니 말을 못해요. 어? 말을 못해가지고 꽁지에 빠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원지방법 집행관실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들 뭘 연구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빨리 집행 촉구하니까 빨리 집행해 주시오. 개구 없이 곧바로 집행해 버렸어. 상황 끝. 유치권도 끝. 그러다 한 5년 정도 지나서 경매가 나와서 알았는데, 나한테 이 목욕탕을 산 매수인은 외환은행에 18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하고 15억 원의 돈을 빌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저한테 어느 정도의 매매 계약서를 썼는지 여러분들은 대충 짐작만 하십시오. 너무 자세하게 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참, 제가 생각해도 이게 재밌는 사건이에요. 유치권자를 경비를, 근저당권자는 당연히 경비할 수 있잖아요. 그 경비를 세워가지고 완전히 유치권을 갖다 뿌리채 뽑아버렸습니다. 아주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